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025년 하락 대자부 4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또 연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연휴 때 또 봄 기운 느끼시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일단 제목 오늘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 6, 7개월 지났죠. 그럼 그 선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전에도 비슷한 대자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2년 전에 마라톤 세미나가 1년 반, 2년 전에 마라톤 세미나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응용하시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 말이 뭔지를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어쩌면 2021년 같이 주택 조정이 세게 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2009년 대자보 펼쳐질 것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 말이 뭐 어떤 말인지 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보시면 이게 최근입니다. 여기가 최근 4월 달 제가 추정치를 넣었는데요. 지금 전국 거래량으로는 5만 건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5만인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최근 영끌 이후에 최대치를 이루긴 했는데 평균이에요, 이게. 그리고 4월 달 거래량은 지금 한 2만 건, 19,000건, 2만 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9,000에서 2만 건 사이일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일단 꺾였거든요. 중요한 이제 5월, 6월이 남아 있죠. 근데 5월, 6월이면은 제가 볼 때 이때가 피크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7월부터는 이제 꺾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제가 똑같이 2006년도 미친 집값 시절에 갖다 붙여봤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림이. 좀 비슷하죠? 차라리 2006년도가 전국 거래량은 더 많았어요. 그죠? 2006년도가 최근에 2000 할 때가 많았잖아요. 2006년도보다 더 셌어요. 그러니까 많이 셌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좀 앞으로 당겨진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흐름이 힘이 예전보다 약하죠. 높이가 꺾였어요. 이 선이. 그럼 대체적인 그림은 비슷하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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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이제 올라갔다 여기 좀 셌어요. 이번에 토지거래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 그림하고 맞춰가면 요 기간이 이제 어쩌면 조정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최근에 2020년도 19년부터 6월부터인데요. 2020년도 피크 찍었어요. 찍고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게 이 지점이고. 그럼 전체 그림을 보면 흐름은 비슷하죠. 그럼 이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큰 그림의 어떤 흐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2025년 하반기가 대자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예전에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여기까지도. 이때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안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림이. 자, 그러면 이제 서울로 한번 볼까요? 서울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도 대자뷰 일어날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입니다. 최근이에요. 서울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전국은 보시면 거래량이 치고 올라갔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서울은 틀립니다. 서울은 올라갔다가 예상 거래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9천 건 찍었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9천 건 찍어가지고 10,000건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토지거래발 트리거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7월부터 DSR 적용이 되니까 약간 조바심 난 분들이 3월 달에 정말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4월 달에 갑자기 서울은 거의 뭐 4분의 1토막. 근데 이게 추정치니까 4천 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의 흐름을 잘 보시면 힘이 많이 약해졌죠? 그럼 이제 5월 달이 문제인데 5월 달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치고 간다?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담합이나 분녀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연유들로 인해서 이 약간의 소폭 상승 내지 약보합이 유지되다가 7월 되면서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조금 기다리셨다고 하면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고 부담이 없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지만 이왕 기다리시는 분들은 7월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서울 이렇게 그림이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서울도 펼쳐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예측입니다. 이건 대잡인데 정책 방향이나 거래량 흐름이나 환경만 차이가 있어요. 환경만. 이때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이 다들 이제 정비를 하는 단계였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도 좀 높아요. 이제 그런 요건들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트럼프 때문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건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 제가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최근에 이 3월 19일 날 토지거래 허가하고 이제 최상목 장관하고 여러 부처가 나와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뭐 사과했죠 하면서 던진 패턴 자체가 주택 가격의 급등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금융당국이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죠. 물론 뭐 트릭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그 이후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주택 가격 상승 이런 정책을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럼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갔다가 2024년도에 우리 전시책 작업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그게 없었어도 이렇게 치고 갔어요. 근데 토지거래허가를 풀었는데도 그걸 뚫지 못했죠. 심리가. 그러면은 오랫동안 쉬었다가 9월부터 2월까지 쉬었다가 한 5개월 쉬었다가 갑자기 튀니까 또 놀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52 이게 이제 40대로 내려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자금마저 힘을 못 쓰는 게 나타나면 세게 조정이 오는 거고 여전히 그래도 또 주택 매수 대기자는 항상 많으니까 이쪽에 유지가 되면은 조금 뒤에 벌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 뒤쪽으로. 자, 중요한 건 이 수도권하고 인천인데요. 여전히 밑에서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약합니다. 매수 여력이 약하고 심리도 약합니다. 또 입주 물량도 꽤 많아요 올해.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수도권하고 인천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발품 파시면서 물건을 보셔도 그렇게 뭐 조급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광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P가 나오잖아요. 광명뿐이 아니라 지금 보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요새 입주하는 것들 마이너스 P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있잖아요. 그 분야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포인트는 심리 지수가 꺾이고 있구나. 또 다시 빠르다. 예년보다 분명하고 예년보다 빠르죠. 예년에는 한 9월 정도 가야 꺾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자영업자분들이나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썩 좋은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제도를 보시면 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공급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신용가 500만 원대 MB 정부 때는 보금자리 반값 주택 공급 꽤 했습니다. 물량을. 그런데 요번 정부 그러니까 여야가 대선 때 다 후보 250만 원, 270만 원 둘 다 얘기했는데 둘 다 안 지켜. 이거 안 지켰잖아요. 거의 안 지키고 3기 신도시는 의도적으로 분양을 미루고 이런 거의 진짜 최하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정책을 한다는 게 이번 정부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린벨트 해상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미분양 대책 국가가 매입을 하는데 이때는 명료하게 분양가의 70% 80%면 사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 대신에 분양가를 싸게 하는 거죠. 100%였던 값을 80%, 75% 선을 분양하고 또 취득세도 지원하고 그랬어요. 나름 MB가 요건 좀 정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거 뭐 답이 없죠, 사실. 3기 신도시 공급 일부러 지연시키고 그나마 이제 고양 창릉 등 시작하는 것도 분양가는 높이고 건축비 인상분보다 더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인데 부동산 PF 지원하고 뭐 청약제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 풀었는데 이 상태입니다. 그럼 집값이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푸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영장, 투자하고 투기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자, 특이한 부분은 이제 세종시인데요. 이 대구하고 나머지 5대 광역시는 그 매수 심리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특별한 데가 없는데 세종시는 특이합니다. 세종시 보시면 전국 1등 하던 상승률 1등 할 때가 있었죠. 이때 2019년도 20년도 사이에 걸쳐서 상승률 최고일 때 거래량입니다. 이때가 1900건. 어마어마하죠. 요새는 뭐 200, 300건인데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다 최근에 말씀 올린 것처럼 서울하고 수도권 전국은 다 거래량이 4월 달에 반토막 수준이나 7, 80%로 3월에 비해서 감소가 있는데 서울은 특히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 났고요. 또다시 이게 물론 4천 건이지만 근데 이 세종시는요 도리어 두 배 반 세 배 올라왔습니다. 4월 달도 거래가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종시에 대한 국회 이전 제2국회 이전 그 이슈가 이제 진행될 것 같고 게다가 이 대선 후보가 공의들 다들 세종시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 얘기를 많이 던지니까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종시로 올라가야 된다. 이 서울의 주택난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위하려면 제가 봐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도 좀 이전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좀 미래가 예측 가능한 주택 가격이 돼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래야 또 출산율도 높아지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모든 걸 그냥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어려운 것부터 해서 경제 내수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블랙홀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자, 강남 사고 거래량 분위기 보시면 어때요? 그냥 쭉 빠졌습니다. 약간 10분에 뭐 반토막보다 더해요. 여기 보시면 184개, 549개 찍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어마어마하죠. 강남구 715개입니다. 근데 갑자기 18개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 50개, 60개에서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이게 어쩌면 끝물일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도 어쩌면. 서초구 2개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이게 물량 떠넘기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송파구는 24개. 거의 뭐 비슷합니다. 강동구는 좀 유지하는데도 그래도 5분의 1. 그럼 이게 한 200개에서 250개 한 반토막 난 거죠. 저번 달에 최고점에. 그럼 이게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예측한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은 어쩌면 8월 9월까지 가기 전에 6월 7월 전에 주택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빨리 예년보다. 예년은 다 8, 9월에 시작해서 1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빨리 오는 시기에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셨다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도 지금 5개. 저번 주에 할 때는 뭐 0건 이랬는데 2건 그래도 5건 올라오고 강남구는 18건 올라오고 송파구도 24개 올라왔습니다. 성동구도 106개로 5분의 1 토막 이것도 한 200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동구도 매물이 중요한 점은 이제 매물이 이렇게 거래가 저번 달에 높다 보니까 매물들을 살짝 걷어들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줄어 있는데 8만 한 5, 6천 건 돼요. 최고 9만 5천까지 갔다가 왜냐 이번 요때 거의 10,000건 거래됐으니까 그게 다 빠진 것 같아요. 매물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136을 찍었어요. 아까 거래량 보셨다시피. 그래서 세종시는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올 봄부터인가 작년 말 뭐 1, 2월부터 세종시는 이제 사셔도 될 것 같다. 바닥 많이 됐으니까 발품 파셔가지고 좀 더 저렴한 거 사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실제로 거래량은 늘었는데요. 이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는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했던 양반들이 이때다 하고 팔아야 되는데 잘 손님이 확실히 안 붙으니까 매물이 많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골라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거래량은 늘었지만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이 대자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이. 이게 인플레이션 물론 현대시대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목가치 오르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조정이 세게 와야
세게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세게 와야 우리 젊은이들 또 무주택자분들이 또 미래를 예측하고 조금 희망을 갖고 뭐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번 주 안에 그 연휴도 끼고 하는데 그 지분정리평 김병준이 던졌잖아요. 금융위원장이. 이거 아주 쓰레기 정책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갖다가 이 대출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고 주택 공급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늘려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청년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야지, 또 이렇게 대출 불려가지고, 그죠? 이 정책은 정말 안 좋은 정책인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투자자 하신 분들은 좋겠다고 속으로 하겠지만 이게 양면의 칼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요 영상 만들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